건강에 좋은 채소, 여러분은 많이 드시나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꿀꺽. 신선한 채소에 고기 한 점을 올려 입안에 넣으면 신선이 부럽지 않습니다. 고기 먹을 때는 역시 채소가 있어야 돼요. 채소와 같이 먹으면 고기의 그 향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지고 훨씬 먹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골라 먹는 재미까지. 식탁 위의 건강식품 채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채소를 드시나요? 건강에도 좋고 채소 먹으면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몸이 건강해지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서 항상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채소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거 아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죠.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채소의 숨은 비밀은? 채소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채소의 두 얼굴.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의 문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채소 많이 드시나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채소 많이들 챙겨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진 씨는 어떨까요? 저 채사남이에요. 채사남? 채소를 사랑하는 남자애가 저 채사남. 그래요? 고기 먹을 때 항상 싸 먹고요. 그리고 뭐 한참 다이어트 할 때도 거의 뭐 토끼처럼 입에 풀만 달고 살았죠. 오,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무조건 몸에 좋을 걸로 생각했던 채소가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소의 비밀을 파헤쳐 주실 분, 이기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근데요, 교수님. 채소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이해 안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채소를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도 이제 채소를 많이 먹는다 하지만서도 네.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채소가 절대 부족인 현재 형편이거든요. 저만 해도 별로 채소를 많이 안 먹거든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초등학교 요즘 무상급식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말이죠. 아이들 영양사가 고민해서 샐러드가 나오게 되면 그날은 잠밥통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렇군요. 우리가요, 그 대장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인도 채소하고 연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장암이 지난 7, 8년 동안에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재 인구 10만 명당 47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입니다. 그 전 세계 나라가 186나라가 있는데 네. 4등입니다. 아이고, 지금 곧 이제 아마 올해나 내년쯤 동메달 위치로 올라가는 어떡해요. 이건 동메달 안 받고 싶네요. 글쎄 말이죠. 그런데 이게 거의 대개다가 이제 채소를 특히 식이섬유를 네. 굉장히 평소보다도 작게 먹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지난 7, 8년 동안에 대장암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채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을 해결해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우리 몸의 어떤 건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한 두 가지 들라고 한다면 혈관과 장 건강입니다. 그 혈관 속에서 이제 불필요한 지방덩어리가 쌓여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장에서 장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좋은 유산균, 좋은 유익균들을 늘리고 장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섬유질 하루에 30g 이상 섭취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섭취량은 20g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1.5배 정도를 더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는 채소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건가 궁금하시죠? 아까 교수님께서 그러셨죠? 뭐 먹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으면 그런 거예요, 교수님?
이제 뭐 오늘 이제 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말이죠. 채소 종류를 선택하는 부분도 그렇지만서도 우리 흔히 보통 많이 보면 이제 이 김치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치 좋아하죠, 용진 씨? 저 엄청 좋아하죠. 김치 뭐 하면 뭐 갓김치, 배추김치, 뭐 파김치 다 잘 먹는 편이에요. 저도요. 그렇죠. 보통 한국 사람 식단들이 보게 되면은 보통 김치를 많이 먹고서 네. 그렇죠. 내가 충분히 식이섬유 채소를 많이 섭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개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약 40% 정도가 김치를 통해서 이제 채소를 섭취를 하는데요. 김치 속에는 아시다시피 소금으로 그렇죠. 간을 절였기 때문에 그 속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약 1,700mg 정도의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루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일일 권장 섭취량을 약 2,000mg으로 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김치 하나만으로도 1,700mg이라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트륨이 과다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채소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칼륨입니다. 네. 칼륨은 나트륨을 같이 몸 바깥으로 배출해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김치를 먹는 만큼 또 다른 채소를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함께 먹으면은 안 좋은 궁합이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진짜예요? 자, 스튜디오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있고요. 네. 김밥, 나박김치, 생미역 무침. 네. 요거 다 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조금 싫어하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다 건강에 좋은 채소다라는 거죠, 지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함께 먹으면은 안 좋은 서로의 조합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먹으면 네, 좋잖아요. 그 토마토 특히 설탕 딱 뿌려가지고 먹으면 달잖아요. 입에 진짜 맛있죠? 벌써 계절이 왔잖아요. 우리 문재인 아나운서는 실제로 토마토를 집에서 어떻게 드세요? 저는 토마토 자체의 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설탕을 듬뿍 뿌려서 또는 꿀을 한번 쭉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먹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으려고. 그래요? 토마토를? 네. 이 토마토는 실제로 무기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비타민 B군의 그 영양성분이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그 과일이에요. 네. 좋은 실제로 토마토는 과일이나 채소에 그 분류 들어가거든요. 그쵸?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당분이 적어가지고 맛이 없다 해서 여기다 설탕을 뿌려서 먹게 되면은 설탕이 분해될 때 비타민 B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따라서 설탕을 뿌리게 되면은 이 토마토 속에 그 좋은 성분인 비타민 B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실제로 이 토마토에는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특히 남성들의 이제 전립선, 그 여성들의 뭐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콜세틴이라는 물질이에요. 네. 근데 이 콜세틴이라는 물질은 안타깝게도 지용성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 토마토를 먹을 때는 반드시 구워 먹거나 끓여서. 삶아 네. 먹거나 또는 올리브오일 같은 기름에 데쳐서 먹는데 네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일을 어떻게 구워서 먹는다, 삶아서 먹는다, 또 기름하고 먹으라 해서 토마토를 참기름에 찍어 먹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토마토의 모든 좋은 성분이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또는 기름에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게 뭔가 좀 복잡해지고 좀 서양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토마토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제맛이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 것도 토마토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예. 방금 그런 식으로 이 날 것을 그냥 먹든지 아니면 갈아서 믹스해서 그냥 갈아서 먹게 되면은 주스로요? 주스로 먹게 되면은 이 토마토 속에 있는 그 지용성 성분이 실제로 체내에 흡수하는 율이 4% 이하예요. 굉장히 작은 양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쓸데없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주스로 먹어도요, 교수님? 주스로 먹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토마토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호두 한쪽을 같이 씹어서 먹습니다. 호두 한쪽을 같이 씹어서 먹게 되면은 호두 속에는 기름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네. 호두 속에 있는 기름 성분을 분해하려고 우리 몸에서 기름 분해 요소가 많이 나와서 토마토 속에 있는 지용성 성분을 100% 흡수한다는 거죠. 진짜. 아니, 그러면 날 토마토 한 입 먹고 호두 하나를 먹고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호두 한쪽을 거죠? 씹어서 먹는 거죠. 와, 이건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러 이걸 삶을 필요도 없고 네. 구울 필요도 없고 그죠?
뭐 믹스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주스를 먹을 때 거기다가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한다면 그 믹스기 청소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갈아서 먹을 때 호두를 한쪽 넣어서 같이 갈아 먹는다든지 또는 씹어서 먹게 되면 토마토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인데 문재인 아나운서는 지금 이제 토마토에다 설탕을 뿌려 먹는 것이 예.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죠. 그 토마토를 꼭 먹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가 토마토를 흡수를 시켰군요. 그러니까 혀를 즐겁게 했지 실제로 몸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토마토를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